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IS 이지환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5개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5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H뱅 공장 짓는다라는 이슈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일단 SK 하이닉스가 다시 시동을 거는 구간 차용주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영향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이 투톱을 산다라는 맹점에서 수급 맥락이 조금 더 강한지 일단 그 포인트부터 정리하고 가볼게요. 일단 수급 포인트로 본다라면 여전히 강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이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역시 우리가 맨날 20만 닉스 하니까 19만 닉스에서 주저앉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들을 어제 이제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솔직히 걱정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과열됐다가 식은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보란 듯이 우리가 믿음이 얼만큼 흔들리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미국의 HBM 공장을 짓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보조금 문제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다가 SK하이닉스가 취소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취소했었습니다. 그때 SK하이닉스가 취소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저거 하니 그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렸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MT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하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도 현명하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은데 억지로 가는 것보다는 과감히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HBM 공장을 짓는 건 보조금 얘기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공장을 지었다라면 하이닉스는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을 위해서 짓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보조금도 받겠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된다라면 앞으로 당분간 이제 삼성전자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HBM과 관련된 거 아니면 더 좋은 칩이 나온다 하더라도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HBM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확대 생산하고 이것이 더군다나 과거에 공장을 지으려다 말았던 하이닉스가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하루 이틀 만에 결정했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다 공장을 짓는 기간, 공장을 지은 이후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성장 가능성,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매출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예요. 삼성이 새로운 HBM으로 치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치고 나올 겁니다. 치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삼성 혼자 감당하기에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닉스의 결정은 굉장히 SK 하이닉스로서는 자신감을 품어내는 좋은 뉴스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반도체를 다시 미국으로 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마침 그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SK 하이닉스 측에서도 이게 강력한 수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매출 증대 그 자신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그 후광 효과는 어떤 쪽이 더 누리게 된다라고 계산을 좀 해야 될까요? 후방 구간이라고 하면 장비주가 오히려 더 빗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그 부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텔의 중국 시안 공장을 인수한 그 부분들이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비를 못 넣다 보니까 그건 이제 D램입니다. D램에 대한 어떤 노후된 설비를 이제 못하면서 SK 하이닉스가 그러는데 SK 하이닉스가 저는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봐요. 미국에 이제 직접 진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몇 가지 관점으로 보죠. 공장을 지을 때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게 과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느냐라기보다는 속도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빨리 일을 처리할 때는 여러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합니까? 아는 사람과 일을 합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라는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거 시차가 이제 발생할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땅을 사고 땅을 터닫기를 하고 간다라면 내년도에 장비주들이 오히려 올해 장비주들이 저는 이제 올해까지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년에 또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지금 당장 반응을 못한다 그래서 수혜주가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본격적으로 물량을 납품하는 시기 내년도가 된다라면 오히려 또 다른 모멘텀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재료가 나와서 일단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재환 대표님과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오후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궁금해요. 내일 만약에 정말 수치가 잘 나오고 수급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이어진다면 반도체 업황 중심으로 이어지는 국내 시장 분위기는 더욱더 강화될지도 궁금하고요. 어제와 오늘 수급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차이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어제와 오늘 등락의 차이는 아주 심플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기약 이상 매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차익 매물보다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등락의 추세와 연관되어 있는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관점은 업황 전체를 역시 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반도체 자체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AI 모멘텀을 두고 엔비디아보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월등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이제 나온 CT 증권의 레포트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쏟아지는 레포트들,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물론 HBM 반도체가 내년 2026년도까지 2023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물론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제 CT에서 나왔던 레포트대로 D램 사이클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재고가 언제 소진이 되느냐,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낸드 프레셔와 함께 상승되느냐,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어제 나온 CT 레포트는 이제 재고를 어느 정도 감소했냐 여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D램의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레포트가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부터 미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엔비디아 수익률을 앞서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 업황 전체, HBM 반도체와 D램 사이클 전체를 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했다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수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당장 내일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D램 사이클과 HBM 반도체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다 급등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어제 대만 강진 관련해서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진앙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별 영향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리포트 보면은 대만 강진에 따른 가격 협상력이 강화된다라는 점도 삼성전자의 포인트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이 점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우리가 대만 강진에 의한 부분은 두 개를 이제 주목을 했죠. 하나는 폭스콘이고 하나는 TSMC입니다. 근데 폭스콘은 어제 미국 증시 장중에 이제 발표를 했죠.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생산 재개에 바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폭스콘처럼 잠시 멈췄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반도체 공장은 한번 멈추면 2주 이상 멈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문제라도 사실은 문제가 되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지금 외신의 큰 반응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또 반도체 공장은 기본적으로 내진 7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잠시라도 섰다라고 하면 일단 생산 차질에 대한 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하나만 더 부탁드려볼게요. 저희가 수급적으로 내일 더 가장 큰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주간 만기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주의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공유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쪽에 많이 쏠려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등락을 보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 그리고 조정 받을 때 프로그램 매도에서 소량 조정,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뭐 3월 옵션 만기 혹은 4월 분기 펀드 재편 물량에서 유입되는 패시브 물량보다는 지금은 액티브 물량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3월달 3월 옵션 만기 이후에 3월말 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는데, 지금 그 시기와 맞물려서 보통은 시장이 조정이 양이되고 조정 구간에서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펀드 움직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은 적극적으로
주가를 상승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수급을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더 큰 포인트로 가지셔야 되는 것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수급 액티브 자금으로 더욱더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강하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20만 익스, 뭐 9만 전자 이 기대감을 키우는 게 맞는 걸음일까요? 아니면 여기 이외에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소부장단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일까요? 일단은 기대치를 더 키워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고점론에 대해서부터 이제 우려를 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우려를 하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소폭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수급적으로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미국의 반도체 종목에 대한 그 콜옵션, 과도하게 몰렸던 콜옵션 물량이 일단 해소되었다는 것과 함께 엔비디아를 두고 하방 쪽으로 대거 배팅했던 공매도 헤지펀드, 유명 헤지펀드들이 대거 지난 3월달 선물옵션 만기 전날 하루 전날 대부분 손절하고 다 나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지만 하방쪽 배팅 물량이나 공매도 물량이 몰리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걸 본다면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소부장단에서 어떤 키워드를 볼까 보다는 삼성전자라는 잠정실적 발표가 이벤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 위주로 질문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AI 키워드 끌고 가서 살펴볼 겁니다. 원전 쪽에서의 흐름은 좀 많이 꺾인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력에 대한 시장 니즈는 큰 상황이죠. 전력기기주에 대한 랠리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면 같이 갑니다.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가격적으로 괜찮은지 어디까지 이걸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돌아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고점이었는지. 근데 그게 진행 중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좋다는데 전력기기 지금이 발목 정도 올라온 걸까요? 무릎 정도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어깨까지일까요? 그게 헷갈려요. 자, 그거를 알면은 제가 여기 안 있죠. 어려워요. 부채도사를 하든지 위아래에 가 있든지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가 이 정도 떨어지면 무릎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올라오면 어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깨가 판명이 됐는데 머리가 이 위에가 있으면 기형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깨를 하려면 어떻게 죠? 머리가 있어야 어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내려올 때 이게 머리 꼭대기였구나 여기서 파는 그런 의미거든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도 발이 확인이 돼야 무릎이 되는 거지 이 정도 왔으면 무릎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대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에 쓰는 격언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무릎이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사고 고점이 떨어질 때 산다라는 개념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고점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죠.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내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기형아를 만나는 거 이렇게 표현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직설적으로 이제 기형아다라고 하면 내가 어깨 정도라고 팔았는데 보니까 아직 뭐 반도 안 되는데 올라가서 판 거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팔고 나니까 날아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격언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력기가 바로 그런 모멘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룡전기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주일 전에 살 걸, 어제 살 걸, 다들 이제 그럴 겁니다. 껄껄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재룡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겁이 난다. 당연히 겁이 나죠. 저도 겁이 납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살 때는 스탑로스를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태껏 주식시장에 30년 넘게 있으면서 재룡경제 같은 종목을 언제 사느냐? 오늘 사야 됩니다. 오늘 사고 어제 기준으로 보면 또 어제가 오늘이었고 그걸 스탑로스를 걸고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껄껄껄로만 끝난 그건 영원합니다. 이거 내가 조금 요거 연구하면 10년 뒤엔 잘할 수 있겠지 5년 뒤에 잘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꼭 반도체 모멘텀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력 인프라 신재생과도 관련돼 있고 여러 부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세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B2B 시장입니다. 지금 B2C 시장,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 꺾였죠. 개인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하지만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소비한다든지 기업이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원전은 조금 우리가 여기서 결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원전은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고 전력 설비라든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없으면 못 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세는 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오른 원전보다는 저는 오히려 전력기기나 전력 인프라 쪽에 전선 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아무래도 포인트가 AI 플러스 알파니까요. 네. 그 포인트 중점적으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타이밍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이지원 대표님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뭐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는 힌트도 주셨는데 AI 시장의 확장, 그러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아니면 그럼 전력기기를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리를 살짝 해보면 반도체는 그 순환매를 활용하고 전력기기는 고공행진하는 쪽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타이밍일까요?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매수 관점에서요.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살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냐면 현대일렉트로닉을 한번 보시면 딱 1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5배 올랐습니다. 그전에도 EV 모멘텀을 타고 몇 배가 올랐거든요. 몇 배가 오른 상태에서 1년 만에 또 5배가 올랐는데 과연 이걸 지금 살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메가 모멘텀,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반도체도 지금 이 사이클에 들어와 있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력기기를 한 1년 전쯤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EV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충전 인프라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전력 수요는 무조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2차 전지와 EV는 꺾였는데 이게 다시 AI 모멘텀으로 확장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 정도면 고점론이 아닐까라고 나왔을 때 여기 이제 기름에 불을 부은 게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왕입니다. 젠슨왕이 이번 GTC 컨퍼런스에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죠. 그러면서 또 기름을 부었죠.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섹터는 실적이 오느냐 못 오느냐의 차이에서 본다면 결국 반도체처럼 실적이 따라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PER이 가파르게 가팔라지더라도 여기서 EPS가 쫓아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인데 전력기기도 지금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겠지만 저는 여기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에는 메가 트렌드에서 일부라도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밀릴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더 올라갔을 때 우리가 피라미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주 고점에서 한 번에 단번에 모든 물량을 다 실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라도 발을 들여 놔야지만 결국은 이걸 수익으로 취할 수 있다. 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구간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한다면 원자재 시장과도 키워드가 연결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 열고 질문 하나만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구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뭐 구리뿐만 아니라 유가도 고공행진, 그리고 코코아도 고공행진, 알루미늄도 고공행진, 원자재 가격 들썩이고 있죠. 그래서 대표님과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이야기 지금이라도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까지 플러스 요소로 더 고려해도 룸이 남아있다. 이게 더 플러스 요소라고도 봐도 될까요?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리튬 가격의 반등에 주목할 때 리튬 가격이 2월 말 3월 초에 25% 정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 다시 이제 10%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차선님하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원자재 특히 뭐 텅스텐, 망간, 니켈, 알루미늄 보시면 40~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닥터 코페 이 말은 경기 바로미터라고 우리가 쓰고 있죠.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활황으로 간다라는 전조 증상으로 아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들은 이걸 신봉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가 이번 주에 나왔던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17개월 만에 50위로 상승 전환했죠.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고 중국도 역시 ISM 제조업 지표가 6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승 반전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경기가 경착륙으로 간다라고 하는 경기 비관론자들이 마지막으로 지표로 삼았던 게 바로 이 ISM 제조업 지표와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상승 반전을 했고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와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주면서 사실 이제 경기 비관론자들이 참고할 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일단은 연착륙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분위기는 노랜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 원유 가격의 상승을 일시적으로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쏟아지는 레포트들이 대부분 2분기 안에 95달러 내외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원자재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름 잘 추적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원자재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좀 이어나갈게요. 저희 화요일 맞을까요? 그때 공급 측면만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 해주셨고 뭐 오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업종도 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필요한 영역을 오늘 좀 넓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불안합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 물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경우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략도 지금 생각해 놔야 될까요? 그만큼 지금 불안정한 상황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고 이 인플레를 자극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양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자극하게 되니까 이게 잘 안 내려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PI 기준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전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천안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세종시에서 거의 뭐 수원까지는 안 막히고 오는 거죠. 9에서 4까지 떨어질 때는 빨리 왔습니다. 근데 4, 3이 올 때는 자 이제 수원 통과하고 성남 이제 분당 오면 차가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로 가는 방향은 맞아요. 서울로 오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2%라는 물가지수로 오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정체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여기 정체 구간에서 유가가 또 올라간다라면 계속해서 차가 막히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좀 난 거예요. 곳곳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차가 세종시로 갈 확률은 전 적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길어지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운전을 해야 되는 운전수는 더 괴롭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지 미세적인 조정이지 대세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고 피해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데 오늘 뭐 그렇다고 SOL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이 유가가 올라갈 때도 전혀 못 올랐었던 게 있어요. 화학, 그다음에 항공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해주죠. 피해주들이 오히려 못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여행사 같은 경우 지금 뭐 화장품이 올라가는데 전혀 이제 LCC 같은 게 못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 정제마진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제마진이 올라가고 있는데 석유화학주들이 화학주들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과거처럼 도식적으로 정제마진이 올라가면 화학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들은 이제 공급 사이드 이제 더군다나 중국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뭐 달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우리들한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빌미를 주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잘 보면서 어느 쪽 영향받는지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속도 조금 더 내볼까요? 2위. 오랜만에 저 PBR 따로 떼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사실. 저의 키워드에 한참 동안 등장을 안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려고 합니다. 아직 모멘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이 빠진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인지 궁금합니다. 이지원 대표님, 오늘 뭐 금융 같은 경우는 뭐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리포트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금융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저 PBR 쪽에 전반적으로 들썩임 나옵니다. 총선 앞두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불안감을 뒤로하고 오르는 게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반등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상승폭은 금융주나 자동차, 현대차를 비롯해서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저PBR 관련 종목은 3월 달에 일단 배당락이 한번 꺾였고, 이후에 펀드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데다 차익 물량까지 몰리면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은행주, 금융주들이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바로 반등을 주는 것이 뭐 공정까지 상승을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지만 일단 저PBR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PBR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 정책에 나왔던 부분은 가이드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또 굳어져서 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준다 혹은 뭐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없다에 대한 규정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이드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총선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은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번 하락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던 구간에서는 기관들이 대거 차익 매물을 내보냈는데 외국인들은 물량을 대부분 매도를 하지 않고 쥐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까지 충분히 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물론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짧게 가시는 분들은 적합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긴 해야겠네요. 총선 이후의 모멘텀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뉴스 나오는 대로 저희도 반응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2차 전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를 최근에는 키워드로 올려놓긴 하는데 어느 부분을 보면 전략에 대한 힌트가 좀 많이 될까 고민이 계속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에 좀 포커스 맞춰볼까 합니다. 위원님, 애리조나 공장 본격 착공 모멘텀 있긴 한데요. 앞서 SK 하이닉스와 다른 이야기겠죠. 일단 2차 전지 쪽에서의 움직임, 그래도 투자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도 비슷한 결의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임박해 오니까 한 번 더 드릴게요. 잠정 실적 LG 에너지 솔루션 최악을 확인한다면 좀 변화 요인들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떤 부분 생각하면 좋을지 팁 주신다면.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고 하면 물건을 만드는 게 맞죠. 근데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극단적인 예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년 동안 고생이죠. 계속해서 디램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불구하고 디램이 안 팔리다 보니까 오히려 공장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산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거죠. IHBM 같은 경우는 지금 없으면 못 파니까 당장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차전지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곧 물건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져 버렸죠. 그렇다면 이들 입장에서 이제 여태껏 돈을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공장을 이제 짓고 초기의 계획대로 물건을 판다라면 선순환이지만 만약에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물건이 생각보다 덜 팔리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운전 자본이라는 것에 엮이면서 자금 사정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2차 전지를 포함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된다. 특히 BYD 같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밸류체인에 있는 테슬라든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미국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안타깝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해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 전기차가 여러분들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화석 연료차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전기차를 보조금을 받아서 화석 연료차와 비슷한 가격에 사게 되면 기름값 유지비가 안 드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LG엔솔이라든지 오늘 에코프로의 차트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내일 어떤 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된다고 봐요. 내일 여기서 약간의 양봉으로 나타난다면 바닥은 찍었다라 오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도 이 정도 가격이라면 조금 더 조정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힌트 잘 챙겨보시고요. 저희 5개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전력기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어느 쪽 볼까요?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원픽에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이재환 대표님. 예, LS 일렉트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은 우리가 전력기계에서 보려고 하는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LS 그룹 자체가 작년 7월 8월에 그룹 모멘텀으로 상당히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LS 일렉트릭은 그 여파로 지금 상승폭이 이제 1파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계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진입 가격은 지금 10만 원 전후에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14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6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원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S의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